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가봅시다. 액, 왜, 액, 왜, 액, 나. 액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딥러닝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서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솔직히 백프로파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영상조차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백프로파게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위해서 로스를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라디언트가 필요하고 걔를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나간다라는 건데, 깊은 층에 대한 웨이트를 구하는 게 꽤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둘, 셋, 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웨이트는 뭐 두 번째 레이어에 있으니까 W2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는 W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나머지도 다 달려 있는 겁니다. 다 달려 있는데 그냥 복잡해 보이기만 하니까 다른 거 생략하고 이 두 녀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를 W2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 W1에 대해서도 편미분해야 되고 이렇게 쭈루룩 있을 텐데, W2에 대한 미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볼 거고요. W1에 대한 미분이 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다른 웨이트에 대한 편미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W1, W2 점점점 현재 웨이트라는 의미를 담아서 K 이렇게 쓴다면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어떻게 한다? 업데이트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W1, W2 얘네들의 K 플러스 1번째 녀석을 구해준다 라는 거지. 이게 다죠. 이게 다예요. 그랬을 때 여기 속에 쏙쏙 들어가는 애들, 솔직히 코딩을 먼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를 굳이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파이토치라는 녀석이 다 해주니까. 하지만 한 번쯤은 좀 들여다보자 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 베니싱 그라디언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편미분 한번 같이 구해 보면요. 어떻게 구하냐? 체인 룰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합니다. 체인 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학교 때는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미분해보세요. x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본능적으로다가 이렇게 내려버리고 속미분 2x 곱해버리고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의 원리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미분이 있을 때 얘를 쪼개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을 마지막 x로 미분. 이렇게 하면은 분수는 아닙니다만 마치 분수처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서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똑같고 이게 체인 룰이라는 거죠. 체인 룰. 이거를 그림적으로 좀 표현해 보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x가 x제곱이 되고 x제곱이 1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제곱이 돼요. 이러한 순서로 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생각해 본다면 요 녀석들은 요 하나하나들이는 잘 보세요. 첫째, 얘를 얘로 편미분한 거,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얘로 편미분한 거, 그게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미분한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x로부터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만들어졌는지를 이 과정을 쭉 써놓으시고 뒤로 미분해 가면서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체인 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얘로 미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한번 볼까요? 얘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이 녀석으로 미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모 제곱을 네모로 미분한 거잖아요. 치환을 한다 치면. 그래서 이 네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요, 네모 더하기 1을 네모로 미분하는 거네요. 1. 얘는요, 이건 뭐야? 기본이잖아. 2x.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체인 룰입니다. 이게 설명 끝이에요. 요 수식 전개를 똑같이 인공식량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편하게 뭔가 표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 있죠. 들어가는 값. 그 값을 들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값이니까 들. 두 번째 레이어니까 2. 들2. 액티베이션도 다 있는 겁니다. F1, F2 이렇게 F1, F2. 얘는 뭐겠어요? 나가는 값이니까 나2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요 녀석을, 요 튀어나간 녀석을, 이 나2랑 같은 녀석을 y1 헷, 여기서 튀어나간 녀석을 y2 헷이라고 해볼게요. 얘도 F2. 그랬을 때 로스를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 여러 개만 시그마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y1 헷이라는 예측 빼기 y1의 그 레이블 값, 레이블 더하기 제곱하고 그 다음에 y2 헷 빼기 y2의 제곱. MSE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로스를 뭐 회귀 문제로 푼다고 생각해서 MSE로 로스를 삼았고
두 개 출력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을 테니까 각각 빼갖고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만약에 데이터가 여러 개면 그냥 여기 시그마 붙으면 되니까 그냥 생략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좋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겁니까? 일단 이 녀석부터 구해보자는 거예요. L을 W2로 미분. 자, 그러면 W2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L이 나오는지 L이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보자고요. 뉴럴 네트워크 그냥 원리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들2를 만들죠. 들2를 좀 써볼게요. 들2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원이라고 할게요. 나원. 그럼 여기는 들1, 여기는 나제로 이렇게 해볼게요. 입력인데 그냥 나제로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그러면 나원 곱하기 W2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쩌고저쩌고. 왜? 여기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W2로 미분하면은 얘네들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나원만 남겠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들2는 나원 곱하기 W2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방식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W2를 가지고 들2를 일단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통과하면 나2가 만들어지겠죠. 그냥 F2 통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2가 지금 Y1 해시랑 아예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L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거꾸로 돌아가면서 곱하고 곱해주면 된다.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루스를 나2로 미분, 나2를 들2로 미분, 들2를 마지막 W2로 미분. 끝이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체인룰을 통해서 루스를 W2로 미분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값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체인룰이 좋은 게 쪼개고 나면 그 각각들에 대한 미분은 되게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애들이라서 막상 어렵지가 않아요. 자, 나2가 어디 있습니까? 요놈이죠, 요놈. 미분한 결과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요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나2를 들2로 미분. 나2랑 들2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파악해 주시면 되죠. 나2는 F2 들2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 마지막 요놈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되겠네요. W2로 미분 바로 나와야죠. 나1입니다. 끝. 자, 이번에는 비슷한 요령으로 W1에 대한 미분도 구해볼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인공식량망은 좀 간편한 게 그냥 지나갈 때 뭐 지나가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다시 복습입니다. W2에 대한 미분 구할 때 그냥 이 L부터 시작해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 그래서 다시 L을 일단 뭐 만나요? L을 일단 뭘로 미분? 나2로 미분하는 거예요. 나2를 먼저 만나니까. 그래서 L을 나2로 미분, 그다음에 누구 만나요? 들2로 미분. 그 다음에 W2로 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나2로 미분, 들2로 미분, W2로 미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이다. 자, 그럼 W1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십시오. 이렇게 가요. 똑같습니다. 나2, 들2, 그 다음에 나1, 들1, W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나2, 일단 똑같은 것까지는 빠르게 씁시다. 나2, 들2. 여기서 이제 갈림길인데 여기서 W2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아니죠. 우리는 뭘로 미분하고 싶어요? W1으로 미분하고 싶은데 W1이 어디 속에 들어있는데요? 들1 속에 들어가 있죠. 들1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도 위에다가 써볼까요 또? 들1은 나 제로 곱하기 W1 더하기 점점점이잖아요. 그래서 들1 속에 W1이 있고 그리고 들1을 가지고 나1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W1은 나1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걸로 미분까지 온 거예요. 들2로 미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들2에서 나1이 W1을 가지고 있는지 W2가 W1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겠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W2가 아니고 나1이 W1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순대로 나1, 들1, 들1, W1입니다. 네. 그래야 W1에 대한 미분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끝이에요. 됐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뭔가 부족해요. 뭐냐면 W1으로 미분했잖아요. W1으로 미분했다. 미분이 뭡니까? 얘를 조금 바꿨을 때, W1 조금 바꿨을 때 L이 얼마나 조금 바뀌냐의 그 변화율이 바로 미분입니다. W1을 조금 바꿔봐요. 들1 조금 바뀌네.
들원 조금 바뀌어서 나원 조금 바뀌네. 좋아요. 들투 조금 바뀌겠네. 그럼 들투 조금 바뀌니까 나투 조금 바뀌겠네. 그 나투가 조금 바뀌어서 그게 L까지 전달이 돼서 L이 조금 바뀌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써놓은 식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W1을 조금 바꿨을 때 들원 조금 바뀌어요. 나원 조금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나원 조금 바뀌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나원 조금 바뀌었을 때 들투만 바뀝니까? 들투만 바뀝니까? 아니죠. 누구도 바뀌어요. 여기 아래도 있잖아요. 그림은 안 그렸지만 여기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놈도 떨리고, 그래서 여기 놈도 떨리고, 그 Y2 햇도 떨리기 때문에 미분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떨리게끔 한 그 미분과 이렇게 해서 떨리게끔 한 그 미분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왜 그냥 더하기가 되냐 하는 거는 그 딥러닝 예전 영상, 백프로파게이션 영상에 댓글로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약간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믿어주십시오. 요거에 대한 미분 더하기 요거에 대한 미분이 더해져야 된다. 두 개의 어떤 패스가 있는 거예요. 그라디언트에 패스를 할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있어서 그 두 가지 패스를 모두 고려해서 더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 제가 이름을 안 써놨기 때문에 뭐 이름이야 각자 생각해서 적어준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결 이렇게 써놓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물결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태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여기는 몇이고 여기는 뭐라고 해놓고 뭐 들투에 투랄까 나투에 투랄까 뭐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세요. 이름을 정한 다음에 또 전개를 해보시면 그냥 띠리리리 띠띠리리 띠 해가지고 일로 파고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전개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이게 그 어렵다는 백프로파게이션이에요. 근데 이 들원 나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식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요거 미분할 줄만 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지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상태의 이론들만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인 겁니다. 뒤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뒤로 이렇게 전달 이렇게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 뿐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 자, 일단 얘는 EW1 W란다 Y1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Y2 이거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얘는 좀 달라요. 들투를 나원으로 미분 어떻게 됩니까? W2 나원 이거는 F1 프라임 얘는요 얘 보면 되겠네요. W1으로 미분 나제로네. 자, 좋습니다. 근데 뭔가 반복되는 거 안 느껴져요? 이 녀석들이 보시면은 이게 뭔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를 그냥 액티베이션 미분을 액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웨이트 곱하는 걸 그냥 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뭐 공통이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얘는 공통이니까 생략한다고 생각하고 자, 보십시오. 마지막 층에 대한 웨이트, 마지막 층에 들어있는 웨이트에 대한 미분은 액나. 그리고 그 전층에 대한 웨이트에 대한 미분은 액외 액나. 다시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에 대한 편미분은 액나. 그 전층에 대한 웨이트, 그 전층에 들어있는 웨이트에 대한 편미분은 액외 액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 전전층이 있다면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뭐 하나 더 있다 쳐요. 뭐 W0가 있다 쳐. 그래갖고 여기 뭐 뭐 마이너스 1 있다 쳐. 그러면은 그냥 액외 하나 더 추가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액외 액나가 돼요. 확인해 볼까요? 자, 그림으로 다시 갑니다. 일로 가서 얘 만나서 미분 생기는 건 얘는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여기로 넘어갈 때 액티베이션 미분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니까 나 그리고 얘에 대해서 갑니다. 얘에 대해서 그때는 나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가봅시다.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W 제로된 미분. 뭐 다른 웨이트 똑같이 해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액나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층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액나예요. 다만 여기에 액티베이션 미분이냐 여기에 액티베이션 미분이냐 뭐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냥 액나입니다. 여기는 액외 여기는 액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액외 액나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외 액나 층수만큼 액외가 반복되고요. 뭐 층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쨌든 액나로 끝이 난다라는 거. 그게 백프로파게이션 수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은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애괴 액나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표현법을 한번 찾아내 봤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지는 거 있다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미분이 뒤로 전달되기 때문에 백 프로파게이션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꽂히는 딥러닝에도 6-1 강의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이 좀 더 쉬울 거예요. 패스를 전부 다 고려해서 더해줘야 된다라는 그 점, 그리고 액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한번 해갖고 가서 다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 해서 미분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SGD 같은 거 써주면 된다, 이 수식 돌려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백 프로파게이션 이름이 현란한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왜 하는 거냐 하면은 결국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현재 웨이트에다가 그냥 그라디언트만 갖다 빼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편미분만 필요하지 뭐 인공신경만이 통과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라디언트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그 그라디언트를 구하려고 봤더니 그 속에 들어가는 요 낙값, 들값이 있다는 거죠. 요 낙값, 들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과를 한번 시켜봐야 돼요. 아까는 입력이 여기였으니까 입력을 넣어가지고 들1, 나1, 들2, 나2 요런 값들을 구해놔야 여기서 요 놈이 쓰이고요. 여기서 미분할 때도 요 놈이 값이 쓰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요 녀석이 쓰이고요. 웨이트는 뭐 웨이트니까 됐고, 요놈 들1 여기서 쓰입니다. 나0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다 쓰여요. 나1도 여기서 쓰이고 해서 나2도 여기 있네요. 나2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나0, 들1, 나1, 들2, 나2 값을 알고 있어야 대입해가지고 요 미분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입력을 쭈르르 통과시켜가지고 그 낙값, 들값들을 쫙 저장해 놓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뒤로 가면서 얘네들을 곱해주면서 요 편미분 값을 싹 구해준 다음에 이런 그라디언트 구해가지고 SGD니 뭐 아담이니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서 웨이트를 최적화해 나가면 된다. 그게 딥러닝이다. 그게 다예요. 핵심 수식은 이거고, 이거를 통해서 그라디언트의 반대방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웨이트를 알아낸다 이건데, 인공신경만이 좀 깊어지면은 이 편미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의 짱구를 굴려야 된다라는 거고, 굴려서 봤더니 그냥 애괴 곱하기 액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애괴 액나 여기 속에 들어가는 이 들값들 낙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은 그래도 이 입력 들어가는 데이터를 통과시켜서 이 값들을 저장을 해놔야만 이 편미분 값들을 싹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디테일까지 쭉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상관없고, 그라디언트가 뭔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길라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통과시키면 길라잡이를 알 수 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그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가주면은 그게 웨이트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업데이트를 해나가주면 된다, 수렴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편미분을 어떻게 구할까를 조금 더 들여다본 것 뿐이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됐고, 더해진다라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됐고, 하지만 그마저도 그냥 애괴 액나면 다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애괴 액나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백 프로파게이션 내용이고, 질문 한번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